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 둘째 주 6월 16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건방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본을 어떤 예상가들은 이렇게 각본까지 짜가지고, 각본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그렇게 순서 정하고 이제 막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신 근데 이런 건 있죠. 기본적으로 그 말에 기본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형이라든가 조교라든가 이런 건 기본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말이 많아지면 다른 말을 못 하는 경우, 다른 경주를 못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경주에서도 이제 제가 원래 10경주, 11경주를 조금 좀 자세히 좀 많이 세밀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제가 그냥 이 옆에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가 이제 이렇게 스톱워치가 있는데, 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시간 5분 이렇게 넘어가면, 그 정도 넘어가면 괜찮은데 1시간 10분이 넘어가면 조금 제가 막 조급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충 그냥 할 말만 딱 하고 만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중간에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졌는데, 네,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네, 일요일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군이고요. 이제 여기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새로운 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코잉, 런와일드, 커맨드 블루, 위드 디스크로. 이 위드 디스크로를 좀 추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그냥 하여튼간 여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2번 새로운 가이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런와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6번 커맨드 블루가 있고, 7번 위드 디스크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번이 있지 않습니까? 3번 코잉. 제가 이제 일일째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토요일자에 이제 이 치타나 이 포범의 주행 자세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치타나 포범들 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얘네들 나무도 잘 타지 않습니까? 높은 데도 올라가고, 먹잇감 이제 사냥해서 이제 나무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자나 호랑이도 나무는 탑니다. 근데 걔네들은 나무에서 잘 생활하지는 않죠. 이렇게 음식을 먹잇감을 숨겨놓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470, 말로 치면 470에서 80kg대 아주 날렵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고, 이 사자나 호랑이는 좀 등치가 있기 때문에 둔하죠. 뛸 때 보면 여러분들 아주 힘있게 뛰어요. 근데 오래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죠? 좀 둔한 감이 없잖아요.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근데 얘네들이 뛰는 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지만 어떤 그 동물의 왕국에서 이 허리 움직임을 보세요. 이 허리 움직임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후구의 추진력에서 허리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용수철처럼. 이 후구가 들어가야 이 허리가 용수철처럼 이렇게 용수철이 된다. 그 파도처럼 이렇게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이 허리가. 근데 이 뻣뻣한 게 누구냐면은 이 하이에나라고 제가 이제 그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일요일자만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토요일자 양일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넘기셔도 돼요. 근데 이 하이에나랑 이런 치타랑 뛰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안 본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유연성이 있냐고요? 그냥 다리로만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린이나 이런 거 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린을 축소해 놓은 게 하이에나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말도 보면은 등치 큰 이런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 기린처럼 큰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리듬이 없으면 유연하지 못하면
이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뛰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기린 뛰는 거 보셨잖아요. 슬로우, 킥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냐고요. 시타나 포범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애들이 그렇게 뛰냐고요. 안 뛰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을 보면은 딱 그런 식이에요. 이게 호랑이나 사자가 뛰는 그런 덩치를 갖고 있는데 주행 자세는 하이에나야. 그냥 말이 돌아가지 않아. 뛰기가 싫어. 보조줄에서 왔다 갔다. 오늘도 보니까 외주로 해서 어떻게 뭐 두들겨 패면서 뛰는데 그냥 얘 하나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선행을 가려고 길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메모해놨냐면 이건 1200에서는 1000m만 몰라도 1200에서 선행 가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남는 게 네 말이잖아요. 이게 축 선정만 해서 주력 방어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가이드 보면은 너무 주폭이 커요. 좀 빠른 말은 이 런와일드인데 반면 이 위드 디스크로는 조금 느려요. 자세가 높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린 자세라고 볼 수 있고 얘는 근데 이게 지금 공백기가 있죠. 얘가 휴양을 하고 나왔어. 그 여기다 6번 이 커맨드 블루인데 요거는 420kg짜리인데 체중이 많이 빠지지만 않았다면은 좀 다른 승식도 좀 꼭 활용을 하십시오. 아주 말이 420kg 나가는 말 같지 않게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 순간 스피드라든가 또 뭐 길게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리듬감이 좋은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폭이 그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발발발 거리질 않아요. 상당히 좀 뭐랄까 시원시원해요. 420kg짜리 치고는. 자, 1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 5번 카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 때 제가 추천드렸었죠. 근데 체중이 28kg? 26kg? 26kg나 불어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또 문시혁 기술은 막 또 밀고 나와서 선행 가려고 그래. 선행 외곽에서 붙어가지고. 그런 건 좀 생각하면서 타는데 마지막에 활용 타임 이제 라스트에 서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 아무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치타나 이 표범 이게 지금 얘네들이 평균 체중이 얼마나 나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기가 베스트 컨디션일 때 뭐 얘네들이 한 100kg 나간다 그러자고요. 100kg 나가는데 내가 체중이 한 30kg 불었어. 130kg 나가. 그러면 자기의 어떤 스피드를 못 내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스도 보면은 26kg가 플러스 26kg가 되는 순간 초반에 어떤 스피드는 낼 수 있어요. 힘이 좋으니까 그 스피드로 가요. 근데 이 몸이 무거우면은 뛰면 한 걸음 뛰면서 그 데미지가 더 크게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크게 와요. 한 걸음 뛸 때마다 10이라는 힘을 써야 되는데 체중이 불면 20이라는 힘이 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에서 더 서요. 더 걸음이 빨리 무뎌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그러면 근데 이 카스가 지난번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교사가 내내 조교를 해요. 이제 보조주로 해서 하는데 말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주행 거부가 생겼어요. 주행 거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인가 수요일날인가부터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 파트너가 뭐더라 몇 번이라고 써놨는데 하여튼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예시장 가면은 이 말 제갈 옆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갈이 옆으로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한쪽으로 쏠리지 말라고 이렇게 제갈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 관리사들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고리 껴가지고 그걸 이제 있는데 일본 말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껴가지고 긴 줄로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걸어 다닐 때 이제 그렇게 했고 그렇게 묶어 갖고 다녀요. 둘이서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가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나스강이라고 그러죠. 나스강 이렇게 걸어 갖고 다닌다고.
그럼 오늘 아침에도 조재료 기수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한 바퀴 돌고 말았는데 중요한 거는 딴 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체중만 빠지면 그냥 뭐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그냥 그래도 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행 거부가 얘한테 어떤 실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려스러우면은 이런 그러니까 카스한테 너무 힘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줘서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체중이 불어서 안 빠져갖고 나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스터 파워고 크리솔 메이저입니다. 이게 근데 이 김동수 기수가 자꾸 주먹이 높아요. 말을 완벽하게 제어를 못해요. 말 지금 컨디션은 오히려 이 미스터 파워보다 크리솔 메이저가 더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먹이 항상 이 말 목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말 목에 위에서 이렇게 있어요. 고삐는 길고 그 말한테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은 완벽하게 말을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이 주먹을 통해서 말을 완벽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먹 덜렌 말이 끌면 또 김영근 기수 주먹이 높죠. 유승환 기수 주먹이 높죠. 그 다음에 김동수 기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주먹이 딱 그 말 기꼬에 붙어 있는 기수는 누구예요? 네, 문세영 기수예요. 이 기수하고 이혁 기수 있죠. 장추열 기수 있죠. 요즘에는 뭐 CC형 기술인데 외국 기술은 빼자고요. 근데 이 주먹 위치를 잘 보면은 뭐 조금 제가 이제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탤게요. 이 문세영 기수가 이 기꼬에다 주먹을 붙인다면은 그 기꼬에서 조금 한 2, 3cm 내려져 있는 주먹을 갖고 있는 기수가 이 두 기수예요. 주먹이 밑에 있기 때문에 문성혁 기수 있구나. 문성혁 기수 있고 임다빈 기수 있고. 근데 이 문성혁 기수나 임다빈 기수는 단지 하나 이게 뭐 이런 기술은 자세가 이쁘잖아요. 문세영 기수하고. 근데 이 문세영 기수하고 이 임다빈 기수는 주먹은 이 기수들보다 이 위에 말한 세 기수보다 더 강해요. 강한 부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 이 기수들하고 뭐를 비교해 보냐면 등자의 길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기수는 등자가 길기 때문에 자세가 떠 있으니까는 일어나 있으니까 조금 그 뭔가 어설프 보여요. 근데 주먹은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어. 엊그저께 누가 주먹을 그렇게 밑으로 내리던데 딱 그거는 완벽하게 제어니까 이 주먹의 위치예요. 주먹의 위치. 그 정도로 제어를 해줘야 돼요. 말한테 질질질 끌려가면 말 힘 다 쓰는데 말 힘 다 쓰면 주먹이 높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먹 손가락으로 당기는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주먹이 높으면 어깨로 당긴다니까요. 어깨로. 이 팔과 어깨로 당겨요. 이 손가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어깨로 당긴다고. 이 팔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다 중심을 뒤로 다. 그럼 중심은 가만히 있고 내가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손가락밖에 없어요. 손가락 힘을 길러야죠. 꽉 눌러가지고 말을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제어를 못하고 그 말이 하는 대로 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힘을 다 쓰고.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말이 좋으면 뭐해? 말한테 끌려다니면서 말 힘 다 쓰면은 기수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 노선이요? 이것도 아니고 한강 캡틴, 당대 초월이요. 이게 제가 토일자에서 뭐 얘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이 오늘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이 용암마랭고하고 여기서 동반 숯불을 해요. 제가 이제 용암마랭고가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근데 이 용암마룡고가 제가 이제 그건 한강 퍼펙트 때 말씀을 드렸었죠. 한강 퍼펙트 일경준과 그것 때 말씀드렸는데 이 용암마룡고랑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이 한강 퍼펙트랑 용암마룡고랑 잘 뛰어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용암마룡고랑 이 당대 초월이랑 둘이 1000m에서부터 뛰어오는데 이 용암마룡고가 채찍을 많이 맞아요. 얘는 하나도 안 맞는데. 그리고 이 당대 초월이 크냐고. 얘도 막 430kg도 안 나가는 그런 체형인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또 막 밀고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밀 막 밀고 나오면 뭐 하냐고. 근데 가끔 보면은 10중 2, 3은 안 물고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10중 7, 8은 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면은 큰일 나니까
예, 꼭 끼워놓고 뭐 다른 막방에도 좀 활용해 보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안말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9번 강철여골입니다. 이게 지금 삼창만 3번 왔습니다. 근데 김종준 기수가 주로 탔죠. 오수철 기수, 김종준. 그 여기 지금 이 강철여골이 보면 무리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 이쯤에 있어요. 딱 사정권 안에 있어요. 뭐 어차피 얘네들은 가다 쓰는 말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승환 기수의 주먹을 보세요. 이 목에 안 붙어 있어요. 덜레덜레. 근데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다른 기수는 나오자마자 붙들었어요. 나오자마자 딱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트에서 저 뒤에서 앞에 가는 말이 뭐였더라? 뭘 따요? 기억이 없네. 애플킨하고 그린비바체죠. 그린비바체. 뭐가 선행을 가는데 그린비바체가 외곽에 있어서 애플킨이 선행 갔어요. 6번이 뭐예요? 엑셀런트 저거 오수철 기수의 엑셀런트 뭐예요? 엑셀런트 킨이 선행을 가는데 그 외곽에 그린비바체가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이제 그린비바체가 쓰니까 이게 뭐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건 여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이 나한테서 탄력을 내긴 과정. 그러니까 탄력을 내게 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떤 기수가 타든 간에 한 번, 두 번 몰았어요. 근데 얘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또, 이 뭐 하이에나의 주행 자세가 아니라 얘는 후구에 추진력이 없어요. 추진력이 생기질 않아. 그 보조줄에서 막 뛰잖아요. 여기 한 200m는 막 뛰어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50, 40, 30, 20 이런 식으로 탄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만들어 주는 거지.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힘 한 배 해주면 나트에서 그런 힘을 낸다고요. 내게 해주는 게 기수의 역량이고 기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초반에 밀고 나오고 특히 어린 말들 2살짜리 3살짜리 막 밀고 나오면 힘 못 쓴다고요. 근데 그게 그날 경주에서 그린비바체라든가 한평파이터라든가 이런 선행남바들이 나한테서 쓰기 때문에 얘가 취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뭐 얘가 뭐 날라왔어도 마찬가지 12초 7 날라오기는 막 유승환 기수가 막 진짜 여기 사코나 직선 들어가자마자 정말 깝대기 베꼈습니다. 그런 어떤 편성을 만나야 이제 그런 게 되는 건데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경주는 좀 제가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면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돼요. 뭐 저는 도저히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 테스타루비 보자고 승분전이에요. 이것도 지난번 선입권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꿈의 향기 뭐 이런 말들이랑 띄었어요. 나한테 다 섰어요. 얘 몇 초예요? 14초 5야. 그다음에 1300에서 13초 1. 이건 그 다음에 13초 7, 14초. 이걸 어떻게 믿냐고. 이것도 인기만 만들었어요. 기록만 보고. 저는 이런 거랑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린비바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엑셀런트 퀸이 앞에 가는데 선행 가고 근데 그 외곽에서 임다빈 기수가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이 그린비바체는 500km 나가는 마필이요. 400 몇 킬로 나가요? 예? 510km, 511km 나가는 말이에요. 510km. 근데 이런 말이 서요. 자, 이 말이 하이에나입니다. 딱 하이에나의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치타나 표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스트에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린비바체가 쓴 거지 강철여갈이 잘 뛴 게 아니라고요.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물론 올 수 있어요. 오늘도 상대가 다 쓰잖아요. 테스타루비 쓰지. 그린비바체 쓸 거지. 네모피 프린스를 믿겠어요. 송아마치걸 누구 있어요? 뷰티브런드 2번. 빅브레드 없어요. 강철여 마하비상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어떻게 더 들어온 거. 예, 그것까지만 하고 갈게요. 네, 저는 추천드릴 게 없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400m고요. 네, 국내산 4군입니다. 참 좋은 질주입니다. 얘가 지금 다섯 번을 입상을 했는데 다 선행 아니면 선행 외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았어요. 근데 1번 게이트야. 어떻게 할래요? 예, 얘보다 더 빠른 말을 찾아야 되는데. 대박스타? 용암마련고 여기 있네. 그 용암마련고가 지금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요일자에서 한건 퍼펙트랑 동반 스포했고 오늘은 당대 초월이랑 동반 스포했고 그 하위군이에요. 둘 다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한테 두 번 다 두들겨 맞는다고요. 두들겨 맞는다고 해서 뭐 입상이 안 되는 건 없지만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한강 퍼펙트나 당대 초월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발이 빠른 말을 갖다가 그렇게 잘 따라갔으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용한마랭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참 좋은 질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이제 3경주 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참 좋은 질주도 딱 하이에나의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주행 자세는 어디서 온다고요? 예? 다 후구에서 오는 거예요. 다 후구에서 와요. 그렇게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2번 퍼지킹입니다. 얘가 이제 선행을 갈까봐 이제 걱정스러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죠? 참 좋은 질주가 있고 얘가 빠르지 않습니까? 더 빠른 마필은 외곽에 이제 대박스타예요. 이 대박스타인데 대박스타가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던 문화기글이나 이게 타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해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기로 마음 먹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건 이제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조상범 기수 보면은 조금 불규칙하긴 하지만 잘 잡고 나와요. 조심하십시오. 조금 어떤 캐리어가 좀 딸려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주위의 흐름을 읽는 게 약해요. 흐름을 읽는 게 약해요.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빨라. 그러니까 몰고 나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않다면 이 조상범 기수가 조금만 그런 것들만 하면 저는 꽤 높이 평가하는 게 이거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제가 그랬는데 자세만 좋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변했어요. 그 중요한 건 이제 대박스타가 선행을 포기한다. 선행을 안 간다. 왜? 지난번에 따라가는 걸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기술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이건 조심하십시오. 이건 어디든지 꼭 끼워놓고 공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마음먹고 지금 조교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근데 기수가 하다 보면은 나와서 내가 제일 빨라. 그럼 선행 가야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붙들고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고의적으로.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믿는 건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자, 여기서 1번이 선행 갔어. 2번이 이 외곽으로 돌아 나올 수 있는 스피드가 있냐는 얘기예요. 외곽으로 따라 나올 수 있는 스피드가 있냐? 얘가 만약에 쭉 빠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누가 이제 8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안에 갇혀야 돼. 1번 뒤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난주에 떴던 게 뭐예요? 티지 모닝이에요. 얘가 이제 티지 모닝이랑 같이 지난번에 동반 입상을 해요. 티지 모닝은 지난주에 뛰었어. 그래가지고 인기 1위가 착순 바깥으로 아예 없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티지 모닝 조상범 기수가 있었는데 똑같이 탈 수 있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규칙하다 이거예요. 흐름을 못 읽기 때문에 이 티지 모닝이 나와서 몰고 나와요. 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속을 붙여갖고 나와요. 이전에 뛸 때하고 전혀 다른 그런 그 전개를 펼쳐요. 그게 욕심이에요. 이 기수가 그런 것들이 캐리어가 쌓여야 된다고요. 자꾸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탔더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이 티지 모닝이라는 마필이 제가 뭐라 그랬죠? 아나운서가 그동안 선행만 가서 이긴 말이 이제 취입도 하네요. 이런 식의 멘트를 했다면 취입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근데 그게 취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티지 모닝을 갖다가 퍼지킹에 갖다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퍼지킹이라는 마필이 그 전에 신영철 기수나 이런 기수 할 때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왜? 얘는 주폭이 엄청 커. 그러니까 엄청 큰 주폭을 갖고 있어요. 날라다녀요. 제가 토요일자도 얘기했잖아요. 힘 소진이 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베이스가 그런 기본을 체형을 갖고 있는 말인데 이걸 제가 왜 그렸겠냐고요.
힘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티즈모닉이랑 갈 때는 그런 흐름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번, 8번을 그려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1번, 8번이 빨리 대박스타랑 참 좋은 질주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안에 갇혀가지고 힘을 내가 스스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방 더 때려주는 거야. 힘을 더 쓰게. 모래를 맞춰주면 그런데.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일단 뭐 참 좋은 질주는 선행 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5번 나온데 있고 이제 3번 맥을 돼 있는데 이것도 참 믿어 못 믿어요. 그죠? 지난번에도 공백기 갖고 나와서 처음 뛰고 공백기 때 그만큼 뛰었으면 공백기 후에 그만큼 뛰었으면 뭐 이런 경주에서는 뭐 조교가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거저 오지 않겠습니다. 이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영종 기수가 잘못 탔어요. 인기 몇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게 인기 2인데 그랬고 용암마련고 불안하다 그랬죠. 그래서 대박스타 낑기고 가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축을 뭐예요? 5번으로 가나요? 네, 5번으로 가면은 앞에 가는 건 이런 거. 그다음에 3번 욕심은 이쪽에 조금 됩니다. 그다음에 배당은 이쪽에. 이제 9번 용암마련고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처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4경주였었고요. 네,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네. 예, 지금 이제 거의 30분을 향해서 가는데 네.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토요일째는 10경주, 11경주를 좀 오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뭐 중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뭐 어디 이렇게 뭐, 막 여러분들이랑 막 이렇게 막 살펴볼 그럴 경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짧게 하고 갈게요. 2번 별나라비마,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해서 뭐 어떤 그 주행 자세 같은 경우는 다 후구의 추진력에서 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표범이나 치타의 이 허리 움직임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그냥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조교 저기 혼자서 따로 혼자서 조용히 보고 있을 때 어떤 그 그냥 배팅을 주 업으로 하시는 분 두 분이 나와서 조교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제 옆으로 왔어요. 그때 이제 신관이 막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진짜 오래된 얘기죠. 두 분이서 이제 맨날 조교 보면서 뭐 적지는 않고 말 뛰어다니는 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공책을 이렇게 펴놓고.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데, 그때 5층에서 봤을 때, 5층에서 볼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좀 떨어져 있었어요. 한 5m? 10m는 안 되고 한 7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절에 힘이 꽉 찼다 얘기하더라고요. 비절에 힘이 꽉 찼다. 아니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난 참.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빗대서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비절이라는 데가 어디냐고요. 사람으로 치면 무릎이잖아요. 무릎 그 뒷다리 무릎이잖아요. 비절. 그 여러분들 비절 있잖아요. 이렇게 말 뒤에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비절 부위예요, 비절. 근데 거기에 힘이 찼다라는 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구의 추진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후구의 추진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진력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누구죠? 별나라 비마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후구의 추진력으로 인해서 허리에부터 앞다리까지 이어지고 목, 뭐 이렇게 머리까지 다 이어지는 거죠. 후구 하나가 다 앞에를 밀어주는 거예요. 다 리듬 있게. 그게 이제 리듬을 타면 쫙 늘어나는 거죠. 용수철처럼 쫙 늘어나는 그런 주행 자세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별나라 비마 같은 게 예를 들자면, 얘는 이 지세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발이 똑바로 생기지를 못해가지고 발을 쓰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 별나라 비마라는 마필이 한 480kg 체형이 잘 생겼어요. 제가 계속 속아요. 그러니까 한 4주 후에 나오면 저 말이 뭔 말이지? 그러니까 뛸 때 보면 옆에서 보기 때문에 뛸 때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막 뛰어오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45도 각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초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예? 이 정도가 되겠죠. 딱 절정일 때 보는 게. 45도 한 50도, 45도 이런 각도로 보는 건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이 말은 조교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전을 뛸 때 딱 보면은 지세가 잘못 생겼다라는 게 보여요. 그냥 다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다리를 좀 쓰는 게 그야말로 이제 이 기린처럼 뻣뻣하게 써요.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하여튼간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잘 어떤 흐름이나 상대가 맞아야 되는 거고, 월드 베리언스, 그다음에 제다이 포스. 이 제다이 포스는 지난번에 왜 선행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취입하는 말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어요. 그 굿 해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선행을 이 제다이 포스는 원래 빠르기도 한 말이지만 그 다른 기술은 뭐 누구죠? 효정이 이런 기술은 붙들고 취입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CC형 기수가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CC형 기수가 아니라 누가 타도 그렇게 타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CC형 기수가 2번 실수하겠냐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르고 모적입니다. 아르고 모적이 지금 500 몇 킬로 나가요? 520 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필 한번 볼까요? 이마필도 마찬가지예요. 딱 호랑이 사자예요. 얘는 표범이 될 수가 없어요. 둔하잖아요. 그리고 발을 쓰는 게 좀 이렇게 뒤에서부터 물결 치듯이 이렇게 나오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발로만 뛴다고요. 근데 그런 걸 갖다 임다빈 기수가 꽉 붙들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붙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 보면 흐름도 중요하지만 주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런 말들이. 이제 왜 힘을 많이 쓰잖아요. 얘는 채공이 있는 게 아니라 발은 밑으로 잘 쓰는데 몸이 둔하니까 어때요? 그 채공이나 몸을 둔하게 쓰는 거나 똑같이 힘 소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거기다 부담량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520kg짜리니까 그 정도는 견디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미흡하지만 미세하긴 엽하긴 하겠지만 가중이 된다는 얘기죠. 주로에다가 몸이 그런 데다가 힘을 쓴 거기다가 그런 부담력까지 높아버리면 서천라이언도 똑같은 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천라이언이나 아르고무적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좀 틀리긴 한데 그냥 이렇게 좀 느린 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용비불패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1200m에서 3차 오니까 이게 왜 인기마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얘도 보면은 얘는 완전히 사자도 그런 사자가 없어요. 정말 둔해. 여러분들 얘는 검빛 동영상 물론 힘으로 뛸 수 있어요. 그건 레이스가 맞아야 돼.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정말 둔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막 두들겨 패는 어제 아침인가요? 두들겨 패는데 말 꿈쩍도 안 해요.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기수가 탔다고 해서 인기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런 거. 그냥 저는 그냥 이런 거 들어오면 한번 죽을랍니다. 예, 그냥 죽고 마는 게 낫지. 이런 거 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죠. 얘가 이제 몸이 체중이 싹 빠져가지고 몸이 가벼워. 그럴 때는 봐야 되겠죠. 그럴 땐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3차가 한번 왔다고 해서 인기만 만들고, 기수가 탔다고 해서 인기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경주였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600m고요. 국내선 4학원입니다. 나스비치. 여기도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냥 오늘 일요일자에는 할 얘기가 없다,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3번 강남 불청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구죠? 그 문수영 기수가 타는 게 뭐예요? 이게 빅토리 히트잖아요. 빅토리. 자, 이 빅토리 히트라는 말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어요. 문수영 기수가 선행 52km 달고 선행 가는. 이 빅토리 히트가 센 말이냐? 그 이전에는 한번 들여다보면 이혁 기수가 1300 하여튼간 단거리에서 붙잡고 탈 거기 때문에 취입이 좀 뒷심을 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탔는데 늦발을 했던가 그 전에 그랬던 말이에요. 하여튼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마필이 지금까지 500km가 나가면서 뛴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래서 1700에서 선행을 가요. 김상윤 교수 이제 선행을 가가지고 선행을 가는데 불청객이 여기 딱 달라붙어요. 외곽에 달라붙죠. 그래가지고 뭐 손해본 게 뭐세요? 외곽으로 갓대려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 기수의 성향이 그러니까. 근데 자,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지만 여기가 300m죠. 여기가 300m고 여기가 400m 할 겁니다. 여기가 200m니까. 자, 이 직선에 들어서면서 이 빅토리 히트가 선행을 가고 있고 강남불청객이 이 외곽에 있어요. 그 들어서면서 이겨요. 1마신 차이로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자에서 1마신 차이로 이겨요. 이 300m 지점까지 오는데 1m, 빅토리 하트를 1m를 이겨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서요. 강남불청객이 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마신 차로 강남불청객이 앞서고 있는데 거의 1마신 넘는다 그러면 되나요? 그게 1마신인가요? 하여튼간 그 정도예요. 앞서고 있는데 다시 이제 빅토리 히트가 취입을 하는데 빅토리 히트의 마지막 하롱 타임이 뭐라 그랬죠? 13초 7이라 그랬어요. 이 13초 7이 탄력이냐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그럼 빅토리 히트에 제가 아까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그냥 선행 가서 그날 운 좋아서 선행 가서 이긴 건데 다시 여기서 빅토리 히트가 취입을 해가지고 이겨요. 그러면은 여기서 빅토리 히트가 잘 뛰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남불청객이 못 뛰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즈는 여태까지 세잖아요. 이용호 기수가 뭐 선행 가서 선행 1200선을 이겼던 마필인데 그러면 왜 졌냐는 얘기예요. 왜 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빨리 발을 안 벗고 그 리듬이 없어요. 그냥 힘으로 지금까지는 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주에서는 선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얘한테 유리해서 제가 일단 사이즈는 한 수 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이지만 다음번에 꼭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이 강남불청객입니다. 물론 변할 수 있어요. 강남불청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뛸 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안 바뀔 때는 잘 그걸 이용을 해 먹어야죠. 잘 이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 저기고. 그 다음에 제일 라스트 피치입니다. 이거 뭐 원평킨 선행 가는데 그 옆에가 딸딸딸딸 맺지 않습니까? 포화 16% 주로 해서. 얘는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 포화 16% 주로 했었는데 그 원평킨이 선행 갔어.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다음번에 이혁 기수가 선행을 가서 이제 우승을 차지. 근데 뭐더라? 모한테 뭐 따이죠? 아니야, 모한테 막 거의 다 서야 하여튼간. 근데 그 원평킨이라는 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하만식 기수, 박태준 기수 단거리에 가가지고 막 제가 몇 번 추천드렸던 말. 이게 아무튼 이제 이게 딴 데로 갔는데. 그냥 포화 16%에서 그런 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평킨 선행 가는 거 오수철 기수가 하는 걸. 근데 뭐가 12초 7 그거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메디슨 마운틴은 2분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2분 평균 2분 뛰는 마필이다. 그다음 홀리데이가 있고 최강라이스 조기가 왈가다 황우채가 나누면 상대가 없어요. 이 나스트 피치에 상대가 없었다고요. 그냥 선행만 하나 원평킨 이긴 거예요. 누구죠? 라스트 피치의 체형을 보세요. 여러분들, 체형은 얘는 아주 몸통이 가는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힘을 못 쓰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간 몸통이 얇아요. 몸통이 얇고 여러분들 뛰는 거 보세요. 지금 뭐랑 동반습보, 머니크라운이랑 동반습보 하면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데, 물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더 좋겠어요. 마이킹 같은 매번 그만큼 뛰는 마필. 지난번에, 그러니까 선행 갔다, 따라갔다,
별거 다 해보잖아요. 맨날 그만큼 뜨는. 그러니까 제이모션입니다. 이제 이 제이모션이 인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 기수의 성향이 이제 선행 가요. 이제 저 누가 선행 가든 만약에 제이모션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저 건너편에 가서 다 때려 잡아요. 아니면은 얘한테 압박을 당해야 돼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그럼 남는 거 짜릿한 저 얘도 보면은 누구 말 맞따라 비절에 힘이 없고 비절에 힘이 없어요, 얘가 지금. 비절에 힘이 없고 빅스마트, 순군전, 킹다이아 이거 지금 얘 몇 킬로에 500kg 나가는데 얘도 딱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그러니까는 이 500kg 체형을 갖고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따라가니까 무리 속에서 따라가니까 폭삭 망가져요. 그러니까 선행이나 선행 외곽에 가 있어야 돼. 쉽게 뛰어야 되거든요. 쉽게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일단 바이킹 하이트는 한진말이니까 누가 나오든 비켜주겠죠. 한진말이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근데 누가 가든 뭐예요? 이제 저쪽에 건너가면 제이모션이 다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원평균이랑 뛸 때 취소돼가지고 비 오는 날 취소돼가지고 원평균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다고. 뭐 없어요. 뭐 그래서 이 강남빌챙기 57kg 달고 뭐 있냐고 마이티 탭, KNT 지원, 정상 킹덤, 위즈러너 이런 말들이랑 뛴 말인데 뭐 이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있고 체형도 있고 다 베이스가 좋아요. 베이스가 좋은 말입니다. 근데 아직 변한 건 없더라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800m 혼합 사고인가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저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 썬폴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심플 스타일이죠. 심플 스타일. 기억하십니까? 뭐, 저야 뭐 이제, 제 유료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 그날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고 당일날 뭐가 있었죠? 대가리 자리가 메타블레이드가 있었고 스마트 클레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타블레이드를 축으로 해서 이 3위 이 주력이었었죠. 이 스마일 저거는 스마트 클레어는 방어 이렇게 두 방이었었나요? 그때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었나요? 그 심플 스타일을 주력으로 갔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 스마트 클레어가 몇 번이었어요? 7, 3. 제가 이렇게 해서 3쌍승식을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자랑 좀 해야지. 247배 나왔어요. 3쌍승식. 근데 뭐 3쌍승식은 사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적은 돈으로 크게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그냥 저거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승부처로 삼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랑 좀 하면서 얘기 좀 하려고요. 이 심플 스타일이 그때가 인기 9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인기 9위. 그죠? 그냥 깡바닥에 있어. 여기 지금 남들 여기 뛰는데 얘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코날 돌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김성현 기수가 이 캐리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문세영 기수가 에이스 스타인가요? 그거 에이스 함성 탈 때 뭐 하만식 기수 뭐 신영철 이런 것들이 캐리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좀만 더 일찌감치 왼쪽 채찍을 썼으면은 큰일 왔어요. 제가 봤을 때 뭐 꼭 온다라는 장담은 못했어도 진짜 격차는 더 좁혔을 수도 있어요. 뭐 좁혀봤자 뭐 3차 오면은 목숨식에서는 꽝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요 과정이 한 200m 거 과정이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라스트에서 이제 이제 발을 바꾸고 탄력을 내요. 모두 또 그러던데 위드 디스크론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는 빼먹었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날 흐름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흐름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흐름과 이 흐름은 달라요. 즉 다시 말하면 뭐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똑같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흐름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경마가 매번 어렵고 매번 힘든 겁니다. 분석하기 힘든 건데, 아니 이런 인기 9위짜리를 갖다가 그냥 대번에 인기 1위로 만들어요. 인기 1위는 인기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다 예상했어요. 저도 했어요. 하긴 했어요. 워낙 레이스가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해요. 뭐. 근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심플 스타일이 5번인데 얘가 만약에 날라온다 그러죠. 그러면 얘도 날라와. 예? 그래서 이게 인기 뭐 예상을 다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예상가들 예상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심플 스타일이나 정상 킹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똑같은 건데. 얘는 더 주행 자세는 얘가 더 나빠. 얘는 머리를 내리고 뛰기 때문에 전두 운동을 안 해요. 몸통으로만 뛰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걸음이 좀 중간에 이제 힘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흐름이나 주담 중량이나 모든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오는 건데 대번에 인기말을 만들어 버린다고. 젠틀라라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예요? 이 홀리데이 참인데 제가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얘 컨디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주 만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아니 저기 월요일 날인 이게 뭐예요? 수요일 월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이제 일정이 짧기 때문에 출전 주기가 짧기 때문에 습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진 않아요. 습보를 안 하더라고요. 습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었죠. 왜냐하면 2주 만에 출전하는데 습보를 2주 전에 내가 호흡을 다 터뜨렸는데 전력 질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일 날 나와서 장철 기수가 냅다 뛰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어떤 데미지야. 물론 그거 한 번쯤이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는. 근데 조금만 더 얘가 이제 부족한 부분, 얘가 뭐 탄력이 부족해, 지구력이 부족한 거지. 예. 그것만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고요. 젠틀야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브라운 골드나 젠틀야라나 지금 보자고요. 두 번 선행 가서 이겼어요. 한 번은 선행 외곽에서 이겼고 한 번은 선행으로 이겼습니다. 그냥 500km가 넘어가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경마공원에서 가장 큰 주폭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게 없어졌잖아요. 51조만 그게 없어졌잖아요. 얘가 지금 제가 봤을 땐 제일 주폭이 클 겁니다. 아마도 뭐 제가 다른 말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 8번 젠틀야라도 마찬가지. 주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1800을 가서 뭐 비 오는 날 57초인가 58초 끊었죠. 그 전에 멀쩡한 땅에서 2분밖에 못 끊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라운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하나 이렇게 힘 소진이 큰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선행이나 선행 외곽에서 편하게 경주를 펼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행 가는 말이 없죠. 예,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하는 수 없이 예상을 했습니다. 남는 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2번, 그 다음에 홀리데이 참. 뭐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플 스타일. 예.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인기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플 스타일이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스가 지난번하고 뭐 거의 뭐 고만고만해요. 자, 7경주였습니다. 8경주입니다. 2000m 농림축산식품부 장간배 대상경주 오픈 경주입니다. 자, 나이스 타임. 여기 지금 음파사랑. 그 다음에 누구죠? 나라케이. 그러니까 나이스 타임하고 이 라라케이가 지난번에 뛸 때 보면 남들은 다 앞에 있는데 붙들고 있죠. 이제 따라가는 작전이야. 근데 부산에서 이제 나이스 타임이 선행을 가서 월드 드래곤인가요? 얘한테 잡혔나요? 누구한테 잡혔어요? 석섹스 백파한테 잡혔어요. 이 석섹스 백파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마필은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제 저렇게 해서는 안 뛰어야 되는데 뛰는 거야. 그걸 좀 가늠을 못 하겠어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는데 예측이 전혀 안 되는 마필이고. 자, 이제 음파사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예, 뭐 중간에 있다 무빙해서 붙어가지고 라스트 한 발 쓰자. 뭐 좋아요. 좋은데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번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음파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이 기본 베이스만 놓고 딱 보면은 사이즈상 한 수 아래입니다. 진짜 문선혁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붙들고 나오잖아요. 조금 서둘러 나와서 저는 사실 라스트에서는 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라스트에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기대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제 거리가 200m가 늘었어요. 그게 통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같은 부담 능량을 달고. 자, 그래서 음파사랑은 뭐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다. 똑같이 그런 전개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문선혁 기수의 어떤 그 구조는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번에는 그냥 스타트부터 나주건네 하고 있는 작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처럼 2000m이기 때문에 붙들고 있다가 뭐 조사님이랑 뭐 무빙하고 어쩌고 막 그렇게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흘려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월드 드래곤, 석세스 백파, 또 누가 있죠? 한강 클래스 외곽에 있었고, 뭐 다른 말들 이 그레이트 워너 미러클 마린 또 하나가 뭐가 있던데? 예, 판타스틱 필드? 아닌데 이건 말고요. 뭐가 하나 선행 가서 어디가 났더라? 예, 선행 가서 불량주로해서 그레이트 위너요. 이게 자세가 상당히 좋더라고. 근데 뛴 걸 보니까 다 선행을 좀 가줘야 뛰는 건데 여기선 선행을 간다 해도 2000m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요. 미러클 마린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이 한강 클래스인데 한강 클래스가 뭐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근데 하나 어려서 그런지 좀 제가 아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후구의 어떤 추진력이 약간 딸려요. 약간 딸리는데 지난번에 조금 서둘러 나오는 감이 없잖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만 더 참으면 참는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이렇게 기수의 어떤 기술만 더해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센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석세스 백파는 사실 뭐 지난번에도 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서울에 안 올라왔어요. 어제 아침까지 했었고 오늘도 조교를 안 한 거 보니까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오늘까지 이제 뭐 부산에서 하고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쯤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단순한 좀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일단 올라와서 환경 적응도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렇고. 자, 그다음에 나이스 타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도 지난번에 라라카이랑 따라갔는데 저는 제일 겁나는 게 이 경주에서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마필이 라라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뭔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에 남는 건 서울에선 견줄 수 있는 마필은 나이스 타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시영 기수가 1번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할까요? 여기서는 2000m라도 활용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가든 두 번째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행만 뒤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작전이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선행을 가려고 하면 누군가 와서 덤벼들 테니까는 그거는 조금 그러면은 힘은 이미 쓸 대로 썼고 또 압박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 선에 있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마필은 뭐예요? 발을 잘 안 바꿔요. 2000m에서는 불편합니다. 불리합니다. 불편하다기보면 뛰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복병은 3번 이 닥터 킹덤입니다. 닥터 킹덤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10번 물레방아입니다. 이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발만 바꾸면 1군까지 무조건 갈 수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뭐랑 물레방아가 부산은 그레이트 위너라는 게 동반 습보를 해요. 근데 뭐 월요일 날인가 뭐 또 다른 말이랑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꼽사를 꼈는데 이 조인건 기수가 이 말의 발을 못 바꿔줘요. 바꾸려고 여기서 안간힘을 쓰는데도 안 바꿔요. 막 왼쪽 채찍 꺼내서 때리고 패고 안 바꿔요. 그러니까는 그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거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드럽게 해야죠. 부드럽게. 그냥 채찍으로 힘으로 우격 다짐으로 하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만 바꿨으면 여러분들 이 물레방아를 뭐 아주 좀 강하게 좀 어필해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월요일날 바꿨거든요. 억지로 해서 중간에 바꿨어요. 그래서 아 조금 됐구나, 조금만 더 되면 되겠구나 해서 목요일날 좀 봐야겠다 그랬는데, 그레이트 위너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개의 한 발로 뛰어도 개 탄력을 넘어서요. 얘가 여유는 아니고 한 발로 뛰어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만 바꿔주고 좀 부드럽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물레방아는 선두, 지난번에 누구예요? 다실바가 탔나요? 다실바처럼 그냥 붙들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깡바닥에서 16마리에 16마리가 뛰어도 16번째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레방아는. 만약에 오늘 오른발로 바꿨으면 뭐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이 닥터 킹덤인데 지금 16마리 출전하는 중에서 가장 좋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그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면서 부산에서 그 불량주로인가 포화주로에서 뛰는 걸 보니까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유연하고. 그 등치가 커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500kg가 나가도 사자 호랑이의 몸놀림 그 체구를 갖고 있어도 여기다가 유연성만 가미되면 이런 말이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힘듭니다. 나오기 힘들다고요. 이런 게 470, 80kg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500kg에서는 이런 유연성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직 어려서 조금 채공이 있어요. 채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안에 갇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게 이런 것도 물레방아처럼 잘 타면 조금 더 보여줄 능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강 클래스와 누구죠? 월드 드래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석섹스 100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복병만은 닥터 킹덤과 물레방아가 될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 좀 마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베스트 조치는 1400을 한 번도 안 뛰어봤습니다. 안 뛰어봤다고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따라가니까는 안 되잖아요. 1번 게이트에서 뭐 처음에 조금 무리한 건 있더라도, 근데 이 덩치가 이렇게 큰데 얘도 보면은 그 유연성은 좀 없어요. 유연성은 좀 없는데 1400에 왔다라는 건 뭔 얘기냐면 따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참 희한한 거예요. 따라가겠다라고 나왔는데 1번 게이트야.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어. 이제 그러면 뭐예요? 선행 간다고요. 나와서 보니까 내가 1등이거든. 따라가려고 1400에 따라가서 한번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비전을 좀, 비전이라고 것도 없지. 5살짜리가 뭐 비전이야. 그러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선행 가게 생겼네. 울트라킹? 거센 반격? 그냥 지금 보면 1번이 여기 있는데 울트라킹이 6번이야. 그 다음에 누구야? 8번이 거센 반격이야. 그냥 여기서 스타트를 고 하면은, 스타트를 고 했을 때 이 1번은 그냥 붙잡고 저 바깥한 말을 보면 돼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 딱. 근데 바깥은 말 보기 전에 일단 내가 선행 가른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웃이야. 얘네들도 분명히 밀고 나올 텐데, 뻔한 건데,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건데, 일단 내가 선행 한번 가볼까? 그러고 나온다고. 따라가기로 이제 따라가려고 1400에 나왔는데, 마음 먹고 이제 1400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내가 1등인데, 얘네들이 나와서 그냥 힘쓰고, 쟤네들한테 압박당하고, 선행 뺏기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1200에서 그렇게 해봤으니까는 1400에서는 달리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이 토크레스도 마찬가지. 지난번 김용근 기수가 어때요? 1400대. 그 이전에 뭐 이동화 기수가 타고 그 이동화 기수에 누가 타고 뒤에서 모래 맞아가지고 막 난리 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응하는 거 보세요. 적응을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자, 무리가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 딱 붙들고 있어요. 주먹 높이 들고 어깨로 당기고 있어요. 좀 주먹을 낮춰서 당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주먹 딱 들고 그냥 덜레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의 어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손가락 힘이 좋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다비드 기수나 그 누구야 빅토리아 기수 그런 기수들 보면은 주먹 다 들고도 땡기고 있잖아. 제어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다가 고개 한번 쳐들면은 대가리 한번 맞아야 돼. 누가 그래요? 그 누구야 서수훈 기수가 즐거운 저녁 탈 때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꼬꾸라졌다 이러는 거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죠. 하여튼간 그래요. 제가 그럼 저이 아내가 이 이빨 안에가 이거 앞니 이빨 안에가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이건 진짜 그 10대 말에 깨진 거거든요. 10대 말 말이 머리에 딱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때 이제 모르니까 이 주먹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주먹을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했더라? 하여튼간 이제 다 조교 끝나고 들어오는데 제가 잠깐 엎드렸어요. 근데 말이 머리를 딱 들어서 여기 깨졌는데 그래서 그 이빨끼리 부딪혀가지고 이 이빨 안에가 지금도 깨져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고요. 그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대 맞으니까 말이 목이 있단 말인데 이거 뭐 사람 목 이거 뭐 저거 하겠냐고요. 띵 하죠 진짜 칠성별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게 맞으면. 근데 그렇게 주먹을 들고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들어요. 주먹이 높으면 주먹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러고 가는데 참 그래요. 더 스파이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은 아까 제가 뭐 얘기했죠? 이제 슈퍼액톤 얘기했었죠. 토요일자의 슈퍼액톤. 참 이런 체형 좋아하거든요. 이 더 스파이커도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슈퍼액톤이나 이 더 스파이커나 신장력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1700에나 1400에서 자꾸 늦으니까 1700으로 갔더니 그 신장력이 없으니까 늘어난 거리가 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에서 딱 어울리는데 그 어떤 힘을 안배해서 나한테 끌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400, 왜? 직선이 기니까. 그래서 그게 1700 하는데 1700은 얘가 갖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거센 변경, 리버 태양.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조금 어떤 리버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개 높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가장 조금 믿을 수 있는 거는 리버 태양인데 능력은 좀 처지고 거센 반격은 승군잔이고 이것도 보면은 지금 450 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영철 기수가 뭐 이렇게도 타보고 저렇게도 타보고 다 타보는데 뭐 매번 그만큼이잖아요. 얘도 보면은 뭐 좀 큰 경주에 한번 뛰어가지고 경험했다라는 것 뿐이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번이 선행 갔을 때죠. 이렇게 가면은 그냥 거의 1-8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1번이 이렇게 가고 6번이 이렇게 나오고 8번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4번 이제 이런 리버 태양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죠. 너무 이제 투탁거릴 때는. 그다음에 2번은 요거는 좀 꼭 끼워놓고 가십시오. 뭐 이마피는 제가 예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자 구경주였습니다. 네, 식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선 상권입니다. 제가 이제 1번 블랙 초콜릿은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승할 때 꼭 봐라. 근데 얘는 1200m까지는 꼭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1400도 입당했던 마필입니다. 이전에도 1700까지 뛰었던, 1400도 뛰었는데, 지난번에는 왜, 근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더 나빠졌어요. 제가 더 나빠졌다라는 것보다, 컨디션이 나빠졌다 이런 것보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후구. 얘는 지금 후구가 어떻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후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습부는커녕 부보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실전에 가면 뛰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1400은 데미지를 입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약하게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1200에서는 그런 게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보는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1200까지는 무조건 인정. 이게 동체로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심해졌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2번 에이펙스입니다. 에이펙스.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1200까지는 재밌다니까요. 근데 1200까지도
1200까지도 선행을 안 갔을 때가 재밌는 거죠. 그 이전에는 상대가 약하니까 그냥 선행 가면 그냥 도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강해질 때는 얘가 초반에 힘을 쓰면, 선행을 가서 힘을 쓰면 나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한테 잡혀도 잡혀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볼까요? 최범명 기수가 탈 때 2억 기수가 1400 탔나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최범명 기수가 1200 탔나요? 1300, 1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가 빠르니까 여기서 최범명 기수가 몰고는 않아요. 다 고삐를 풀고 나와요. 고삐를 풀고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동안 이혁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다 붙들고 나왔어요. 강하게 제어를 해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어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써요.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 라스트 피치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스트 피치. 좀 그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이 에이펙스는 제가 얘기 드렸을걸요. 자, 허리가 길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시간, 토요일 이렇게 지금 2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이 후구의 추진력이 어디부터 온다고요? 그 다음에 허리로 간다고요. 그 허리가 길어. 허리가 긴데 이 리듬이 타져요?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허리가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야. 뒷심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망지 선수라든가 강호동 선수라든가 예전에 우리 씨름하면 손상주 이런 참 참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 씨름 기술에 이 뒤집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허리 힘 없으면 되겠냐고요. 그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지만은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허리 힘이잖아요. 허리가 유연해야지. 허리가 빳빳한데 뒤집기 할 수 있겠어요? 힘을 쓸 수 있겠냐고요. 그거하고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그거하고 이렇게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허리에 힘을 써야죠. 허리가 유연해야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꿈틀꿈틀 돼야, 딱딱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뒷다리만 이러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뒷다리가 들어오면 어쩌면 허리가 움직여야죠.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현정화 기수인가? 또 누구야? 탁구 하는데 그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가지만 좀. 그냥 라켓이라 그래요? 그냥 팔로만 이렇게 치는 거하고, 자, 이 뒷다리부터, 왜 자세를 잡냐고요. 이 뒷다리부터 돌아가서 허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몸통 돌아가고, 어깨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팔이 나가야 강한 스매싱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엊그저께도 유튜브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탁구 못 쳐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뒷다리가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가 움직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이 먹어보세요. 못 뻣뻣하면은 뒷다리는 움직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몸통이 안 움직이고 팔만 움직여. 다 이게 하나씩 타자작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고. 나이 먹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뻣뻣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유연할 때부터. 이게 딴 데로 갔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구마올러 있고 밀리언 파티 있습니다. 자, 밀리언 파티 볼까요? 선행 외곽에서 2번 입상했어요. 선행으로 2번 입상했어요. 이게 2번 다 선행이에요. 이게 2번 다 선행 바짝 붙어 있었다고요. 고개 높은 마필이고. 서수근 기수예요. 자, 그냥 선행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배팅 축으로 가도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펙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콩코드 키는 좀 스피드 면에서는 밀리고, 일단 선행 가니까 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콩코드 키는 좀 승군전이고 한 수 아래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금화 언론인데, 이게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조교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밀리언 파티는 여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선행 외곽에서 2번 이겼다, 선행으로 2번 이겼다, 입상했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8마리 출전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먹을 게 전혀 없는 그런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고요. 광양으뜸. 이 광양으뜸은 예전에 김태희 기수인가요? 누가? 440km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460km 불어가지고 선행 가서 입상한 그런 마필이죠. 근데 과연 따라가서도 될 거냐? 1400m다. 아, 요게 조금 가늠하기 어렵고 7살짜리 MJ 베스트. 얘도 보면 어떤 후구의 추진력이 약하고 제가 그때 그랬죠. 1400에서는 조금 뒤늦고 1200에서는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린 흐름이라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금화파이어리는 뭐 얘도 보면은 컨디션 맨날 그런 컨디션이에요. 뭐 활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데 실전에서는 뛰는 마필이고 프레시맨, 원평 리스트 이것도 선행 지금 계속해서 김동수 기수, 장철 기수 전부 다 선행 외곽에서 경주 펼친 마필이에요. 그다음에 이 프레시맨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프레시맨이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완전히 뭐 세네칸, 나운 스프린트 기가 막히게 이겼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지난번에 이 프레시맨을 추천드렸어요. 축으로 추천드렸었는데 그때 축으로 추천드린 걸 자랑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왜 추천을 축으로 추천드렸는지 그때 장하게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래서 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자면은 얘는 지금 그게 다시 이제 붉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역시 이제 후구예요. 후구의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 후구가 막 꼬여갖고 다녀. 지난번엔 그게 잘 됐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이 후구의 놀림이 부드러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칭찬을 하면서 그래서 축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막 뒤가 꼬여갖고 이제 막 주행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주행이 비척비척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이제 8마리 출전해 있고 문제는 광양으뜸이 어떤 컨디션이냐예요. 체중이 좀 빠져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고 뭐 금화파이어리가 있으니까 한번 뭐 이것저것 해서 좀 엮어볼 수는 있는데 프레시맨이 나빴을 때 그래도 그러니까 프레시맨이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것만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뭐 그게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간다면은 배당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경주였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둘째 주 15, 16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였습니다.